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어서 와. 네. 수많은 별로 이루어진 천체 집단. 근데 내가 말하죠. 별만 있는 거 아니라고요. 그쵸? 별이 안 된 애들도 있어. 그치? 우리 지구 별이야, 아니야? 아니잖아. 그쵸?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자,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해. 말 그대로. 우리 은하인데요.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성간물질, 성단, 성운이 있어. 이 중에 별들의 무리는 뭘까? 성간물질일까? 성단일까? 성운일까? 세 개 중에. 어떤 거 같아? 별들의 무리. 성단이야. 맞아. 이게 진짜 별들의 무리고요. 성간물질은 아직 별이 안 된 어떤 티끌이나 먼지 같은 것들 또는 행성 같은 것들. 근데 걔네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성운이라고 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성운은 별들의 모임 아닙니다. 아직 별이 안 된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있어. 별이 탄생하는 곳이 어딜까? 별이 탄생하는 곳이 바로 성운에서 탄생을 하죠. 뭔가가 좀 별은 아니지만 모여 있어야 중력에 의해서 탄생할 확률이 높아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은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막대가 보이고 이렇게 이걸 나선팔이라고 하거든요. 나선팔이 보여서 막대 나선, 은하라고 합니다. 막대 나선. 그리고 옆에서는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 원반형이라고 하거든요. 원반. 이렇게 생긴 거. 약간 UFO 같이 생긴 걸 원반형이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 지금 이게 패드가 망가져가지고 마우스로 그리느라 이런데 죄송합니다. 자, 원반의 가운데가 좀 볼록하고요. 이렇게 끝에 가면은 얇아지잖아요. 끝에서 끝까지 3만 파세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1파세기 몇 광년이었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 광년으로 치면 라이트 이어가 이제 1년간 간 거리잖아. 빛이 1년간 간 거리가 1 라이트 이어고 요 1파섹이 3.26 광년이었어. 와. 이렇게 먼 거리인데 지금 보세요. 이거야. 3만 파섹이야. 그러니까 이 3.26에 3만 배를 해주니까 10만 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10만 광년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를 갖고 있다. 별은요. 몇 수십 개, 몇백 개가 아니라 2천억 개가 있어요. 우리 은하에. 네. 자, 우리 태양계에는 별이 뭐밖에 없어요? 태양밖에 없죠? 그쵸? 그런 태양들이 2천억 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태양계의 위치 한번 보시면 절반의 절반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떻게 절반의 절반이야? 3만 파섹의 절반, 15,000파섹이지? 15,000파섹이 또 절반, 8,500파섹 위치에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요 중간에, 나선팔 중간에 있고요. 자, 우리가 지구에서 볼 때는 은하수라고 해가지고 우주의 중심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름철에 은하수가 더 강하게 잘 보이거든요. 네. 이유가 있어요. 자, 어떤 이유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 한낮에 해를 보면 한낮에 해를 볼 때 자, 이제 해 쪽에 어떤 은하수가 있으면 우리가 볼 수가 없어. 그쵸? 해의 반대쪽에 은하수의 요 중심, 은하의 중심이 있으면 이렇게 밤중에 보기가 쉽단 말이야. 근데 요 위치가 우리나라 계절상 여름이다 이거예요. 한밤중에 은하수를 보는 위치가 딱 되어 있으면 여름이고 겨울은 여기야, 여기. 여기에 있으면 어때요? 한낮에는 태양과 은하의 중심이 같은 방향이라서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밤이 되면 은하의 중심보다도 요 외곽을 보는 거죠. 요 나선팔 쪽을 보니까 좀 별들이 흐릿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렇게 강렬하게, 겨울철에는 은은하게 보이고 있다. 자, 성단 성운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성단은 별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또 크게 두 개로 나눠. 산계, 성단, 구상, 성단. 산계는 뭔가 엉성하게 모여 있지. 구상은 뭔가 빽빽하지. 너희들이 느낄 때 누가 뭔가 조금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 보여? 구상성단이죠. 네, 구상성단들이 늙어서 그래. 별들이 늙으면 점점 중력이 강해지다가 결국에 어떻게 되죠? 중력이 너무 센 나머지 블랙홀이 되어버리잖아. 그쵸? 그래서 구상성단 하면은 늙은 별들의 모임이고요. 이 구성하는 별들이 여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 수만 수십만 개가 더 많아. 그리고 나이도 더 많아. 색깔은 붉은색이야. 여러분 제가 색깔이 표면 온도, 별들의 표면 온도 결정한다고 했었죠. 파란색 별 있는 거는 좀 표면 온도가 높아. 그리고 젊은 애들이 그런 거예요. 오케이? 자, 또한 이 구상성단은 보통 은하에서 중심 쪽에 있습니다. 은하의 이 막대 쪽에 다 구상성단, 이 늙은 별들이 있는 거예요. 가운데에. 젊은 별들은 상계 성단들은 요 끝에 있어요. 보통. 은하 중심으로 갈수록 늙은 별. 자, 그러면은 태양은 어떤 별이기에 중간에 있는 걸까? 태양은 중년별이야, 중년. 그래서 요 중간에 딱 있는 겁니다. 중년별들이 포진되어 있다.
자, 아까 성운은 별이 아니라고 했어. 단지 별 사이에 있는 성간 물질이 좀 많이 모여 있는 거고, 걔네들이 좀 구름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자, 방출 성운과 반사 성운의 차이를 좀 아셔야 되는데, 방출은 주변의 별빛을 자기가 흡수를 해. 성간 물질들이 흡수를 했다가 흡수하고 하다가 어느 정도 온도가 차면은 자기가 이제 열을 다시 내보내거든. 어떤 느낌이냐면 그 까만 숯이야, 숯. 까만 숯을 불구덩이에 넣잖아요. 그럼 걔가 좀 있다가 스스로 빛을 내죠. 빨개지죠. 그게 복사열을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 반사성우는 주변 별빛을 바로바로 반사를 많이 시키는 경우예요. 이게 아마 그 물질의 표면과도 좀 관련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반사를 자꾸 시켜버려가지고 여기에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 성우는 자체에서 빛이 나오는 것 같지만 그거는 별빛을 스스로 내는 게 아닙니다. 네. 이것도 방출성도 자기가 별빛을 만들었다기보다 주변에서 별빛이 강렬하게 오니까 그렇게 흡수했다 내보내는 거예요. 마지막 암흑성운은요, 아예 가려버린 거야. 너무 빽빽하게 모여있다 보니까 이 성운 뒤쪽에 있는 별빛들이 통과를 전혀 못하고 반사도 못하고 아예 가려버려. 그래서 그 자리가 그림자처럼 남아있는 겁니다. 아예 가려버린 상황이에요. 별빛을. 네. 여기서 보시면 방출성운이 이렇게 빛을 내는 거, 반사성운은 다른 별에 의해서 이렇게 반사된 거, 이거는 아예 가려버린 거. 가리니까 그냥 여기가 구멍이 뻥 뚫린 느낌이에요. 우주에 뭔가 구멍이 난 느낌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풀어보실게요. 101페이지. 네. 그쵸? 네. 여기 A와 이 사이에 우리 은하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3만 파세. 그럼 태양계의 위치는 어디다? B이자 니은이죠. 그쵸? B하고 니은이 된다. 이렇게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보면 볼록한 납작한 원반 모양이 맞죠? 포함된 별의 수가 수백 개나요? 몇 개죠? 천억 개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은하수는 우리 은하의 일부를 지구에서 본 거 맞지? 근데 은하수가 희뿌연 띠 모양으로 보이죠? 네, 그게 막대 모양이라서 중심이. 은하수 폭과 밝기가 언제 어디서나 일정하게 보이지 않죠? 네, 여름철에 잘 보일 겁니다. 겨울철보다 더 넓고 밝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자, 성단, 산계성단, 그 다음에 구상성단이죠. 비교해 볼게요. 수만 수십만 개. 빽빽하게 구상성단이지. 이거는 파란색을 띠면 산계성단이지. 오래된 거는 구상성단이고 나선팔에 있다. 즉 은하 중심에 있지 않고 좀 요 끝에 있다. 그러면 산계성단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성운, 주변 별빛 반사 성운이죠. 반사성운, 반사. 가렸대. 그러면은 암흑성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처럼 네, 방출성운입니다. 네, 방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우리 은하 밖에도 은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세상에는 우리 은하 말고 또 있어. 그게 허블이야. 허블이 어떻게 발견을 했을까? 네, 망원경을 가지고 발견을 했겠죠. 네. 그래서 그 은하들을 분류를 해봤는데 타원 모양도 있고 이런 정상 나선도 있고 막대 나선도 있고 우리 은하가 여기 속하죠? 네. 불규칙적인 은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허블이 또 관측한 거는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알아냈대. 어떻게 알아내냐면 별들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해보는데 우리 지구에서 좀 멀리 있는 별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는 걸 본 거예요. 얘들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그쵸? 같은 시간분의 거리죠? 근데 보세요. 더 빠른 속도로, 자, 같은 속력이 빨라진다는 거는요. 같은 시간당 거리가 변화가 더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멀리 있을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는 거는 먼 게 더 빨리 아니 더 크게 변한다는 얘기야. 멀리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풍선이요. 이렇게 별을 붙이고 그냥 우리가 볼 때 우리 눈에서 이 A, B, C의 간격이 똑같이 조금 늘어나. 똑같이 늘어났다고 쳐봐. 그럼 이렇게 보세요. A, B, C가 똑같이 다 멀어졌어.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풍선이 늘어났다라기보다 그냥 풍선 자체가 그냥 이동해 버린 거야. 그쵸? 그냥 어떤 시공간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A보다 멀리 있는 게 훨씬 더 멀어지는 걸 관측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얘가 같은 시간 동안 훨씬 더 멀리 갔다. 팽창을 하고 있다라고 추측을 한 겁니다. 거꾸로 보면 지금 우주가 계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거는 원래 과거에서는 우주가 굉장히 조그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점에서 시작했다라고 봐요. 그냥 이것도 가설이지만 밀도가 굉장히 크고 매우 뜨겁고 그런 한 점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 그게 빅뱅 우주론입니다. 네. 그 우주론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이건 이론일 뿐 검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대폭발 해가지고 점차 식어지면서 별과 은하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이거 왜 식으면 별과 은하가 만들어지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맨 처음 우주는 굉장히 희뿌연 우주였대. 내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지 않니? 없니? 맨 처음에는 원자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원자에는 핵하고 전자가 함께 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자가 이 핵에 묶여지질 않아. 왜냐면 너무 뜨거우니까 전자가 너무 자유로운 거야. 왜 일어나는지는 Y는 모르죠. 그냥 그럴 것 같아라고 추측하는 거죠. 네. 너무 뜨거운 나머지 네. 진짜 왜 그렇게 폭발을 했을까? 네. 자, 그래서 처음에 우주에는 전자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서 원자가 아예 되지 않았다가 점차 우주가 식어. 여러분들 구름이 발생할 때요. 공기가 올라가다가 이 공기가 팽창하는 거 보신 적 있죠? 이야기 들으셨죠? 공기가 팽창을 해가지고 이게 단열 팽창이라고 해가지고 외부 압력이 약해지니까 팽창해. 그럼 얘가 공기의 온도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걸 보셨거든요. 우주도 마찬가지야. 팽창하면 할수록 우주의 온도가 뚝뚝 떨어져. 온도가 떨어지니까 마구마구 돌아다니던 전자들이 하나둘씩 포획되기 시작해. 원자 핵으로 끌려와.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물질이 생겨. 원자, 가벼운 수소 원자부터 그 다음 가벼운 헬륨. 지금도 그게 제일 많아, 우주엔. 그리고 리튬, 나트륨 해가지고 점차 무거운 원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 네, 묶여 들어가면서. 자, 그랬고, 우리가 이제 우주까지 이야기를 해봤어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여기 문제 한번 풀고 계실래요? 제가 영상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풀어보세요. 자,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은하는 이제 외부 은하라고 하죠. 그쵸? 이 외부 은하에는 타원, 정상 나선, 막대 나선 이런 것들이 있다. 외부 은하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누구다? 허블이었어. 그리고 이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허블 우주 망원경을 만들거든. 근데 그 망원경은 그 지구에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우주로 쏘아 올려가지고 끝까지 보내는 거예요. 네, 우주 끝까지. 우주 팽창에 대한 설명.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 이거 맞죠? 은하들이 멀어지는 속도가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속도가 모두 똑같다면 그냥 어떤 우주의 이동으로 볼 텐데 달래대. 속도가 다르다는 거는 그만큼 먼 거리를 지금 더 멀리는 더 많이 팽창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은하 중심으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여기 이거 죄송해요. 이거는 X예요. 중심이 없어. 어딘지 몰라. 우주 팽창의 중심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풍선 표면은 뭐가 돼요? 우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스티커가 이제 은하들에 비유할 수 있는. 그리고 멀수록 속도가 더 빠르다. 크게 보면 이게 훨씬 더 빠르더라 이거. 더 멀어지는 게 멀리 있는 게 더 빠르다. 그다음에 팽창하는 우주의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 그러면 우주는 점차 작아졌겠죠? 그럼 점차 더 뜨거웠겠고 매우 밀도가 큰 한 점으로 이제 시작이 될게요. 그다음에 우주 탐사 아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역사적 배경을 아셨죠? 근데 탐사하는 방법에는 아까 스푸트니크 같은 이 위성이 계속해서 발사되고 있고 탐사선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천체 주위를 돌게끔 혹은 그 천체에 도착해서 사진을 찍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뭔가 파내기도 하고, 네, 그 도착 같은 것도 하고요. 우주 정거장 아시죠? 우리 우주 그 지구 궤도 위에서 위성처럼 이렇게 돌면서 여기에서 과학 실험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아까 망원경, 허블 망원경은 우주 망원경이고요. 전파 망원경은 지구에서 측정하는 거예요. 지구에서, 지상에서. 허블은 우주 망원경은 이거는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도 한번 그냥 참고하실래요? 나로 우주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나로 계속 발사했었고요. 자, 스푸트니크 꼭 기억해 줘야 되겠고, 그것 때문에 또 아폴로 우리가 또 계획했던 거 알아줘야 되겠고, 얘가 굉장히 유명한 게 최초로 그 태양계 탐사를 위해서 발사되면서 멀리까지 가죠. 그 다음에 지금은 뉴 호라이즌스호가 제일 유명한데, 얘가 명성까지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천해명까지 해서 얘가 제일 유명하죠. 멀리까지 간. 그리고 주노호나 큐리오시티는 그냥 그 탐사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목성 탐사 또는 화성 탐사를 위해서 발사된 탐사 로봇입니다. 계속해서 찍어대고 있어. 정보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지 아니면은 어떤지 그런 것들. 파커 탐사선은 태양 대기권에 진입한 걸로 유명한데 얘가 지금도 잘 작동하고 있을까요? 네. 가서 한 몇 분 만에 다 폭발해 버립니다. 태양 대기권이에요, 여러분. 무려 어마어마하게 뜨겁겠죠? 네. 근데 거기 진입해 봤다라는 걸로 그냥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에 써먹고 있냐면 사실 여러분 정수기가 우주인들을 위한 치였어요. 알고 계신가요? 네.
물을 재활용 계속 해야 되니까 정수기를 만들어요. 전자레인지도 여러분 작동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자레인지는 물 진동을 일으켜서 음식에 있는 물이 뜨거워지게 해가지고 데우는 거거든요. 저거 다 우주인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에어쿠션 운동화도. 이것도 우리가 보통 운동화에다가 밑창에다가 에어쿠션 넣어서 못해. 그 우주인들을 위해서. 왜냐면 이제 그 우주의 공간이 뭐를 약하지? 완전 약. 뼈가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우주인들을 위해서 저런 운동화도 만들어지고 안경테도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요. 아니, 이거는 가볍게 만들어낸 거라기보다 그 우주에서 쓰이는 금속 물질들이 굉장히 가볍고 튼튼해. 그래서 그걸 끌어와서 쓴 거야. 우리 생활에서. 그다음에 골프채도 그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골프를 거기서 했다라기보다 그런 금속들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가벼운데 강한 거. 그걸로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공청소기도 우주인을 위한 진공청소기였어요. 우주에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쓸어 담으려고 하면 붕붕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빨아들이자 했던 거죠. 그다음에 화재 경보기. 나 이건 처음 알았는데 화재 경보기는 태양전지는 여러분들 이제 우주에서 전기를 쓰고 싶은데 계속해서 전기를 공급할 건전지를 계속 받을 수는 없으니까 태양열을 이용을 했던 거죠. 태양빛을. 그래서 태양전지판이 그때부터 태양전지다. 국제우주정거장 보면은 이렇게 날개가 있죠? 그 날개 전부 다 뭐가 달려있겠어요? 태양전지판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 태양의 빛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낸다. 이거 들어보셨죠? 형상기업. 형상기업, 이게 형상기업이 아닌데, 기업인데 형상기업. 어, 어느 온도가 되면은 원래는 굉장히 컸는데 얘를 줄였다가 어느 온도가 되면 다시 이렇게 펼쳐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우주 탐사에서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탐사선을 보낼 때 그렇게 펼쳐서 보내면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또 시켰다가 그쪽에 가면은 펼쳐지게끔 만들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위성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일기예보 같은 거 해줄 수 있고, 외국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게. 방송통신은 뭐 위치 파악해주고 지도 검색해주는 거. 안 좋은 점은 이런 거 많죠. 우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뭔가 그 인공위성들이 특히나 이제 생명을 다해가지고 돌다가 다른 거랑 부딪혀. 그러면서 조금 얘네들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사실 여기서 굉장히 빨리 돌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조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잠깐 쉴까요? 네, 쉬었다가. 네.
우리 이제 문제 풀면 돼. 개념속도 풀고, 내신속도 풀고, 단원평가 풀고, 네. 오늘 계속 풀면 돼.